우리나라 전력 산업은 어떻게 발전했을까? 전차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종로 한복판,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대부분의 세대는 드라마를 통해서만 엿볼 수 있었지만 종로에 전차가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899년 5월 4일 처음으로 동대문과 홍화문 구간을 시험 운행하며 전차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차가 다니던 거리를 자동차들이 점령하기 시작했고, 전차는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퇴출된 전차를 다시 거리에서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연이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점과 지하철보다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새삼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시간을 거슬러 100여 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기가 들어온 것은 1887년입니다. 1887년 3월 6일 어둠이 내릴 무렵 경복궁 내 건천궁에 전등불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점화된 전등이었어요. 에디슨이 백열전등을 발견한 지 고작 8년 만에 서울에 전등이 켜졌으니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전력회사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성전기회사인데요. 오늘날 한전의 모태가 된 기업입니다. 1898년 고종 황제가 미국인 콜브란의 조언 아래 이금배, 김두승 두 사람의 이름으로 설립한 우리의 민족 기업입니다. 한성전기회사는 곧바로 서울 시내에 전등, 전차, 전화사업 운영권을 허가받아 사업을 시작했어요. 동대문 발전소에 200kW 발전 설비를 설치한 뒤 전차와 전등에 전력을 공급했고, 1900년 4월 10일에는 종로 사거리에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 가로등을 점등했죠. 그동안 낮에만 운행하던 전차를 야간에 운행시키기 위해 전차 정거장과 매표소에 조명용 전등을 설치한 것입니다. 1901년부터 전등 보급은 더욱 확대돼 본격적인 전기 시대가 열립니다. 전력 산업은 계속 발전해 한때 전기회사가 60개나 될 정도로 성황을 이루기도 했죠. 1930년대에는 한반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력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는데요. 1929년부터 1945년까지 21개 발전소 약 160만 킬로와트의 수력발전 설비가 건설됩니다. 특히 동양 최대 규모인 60만 킬로와트 하이댐 방식의 수풍 발전소와 22만 볼트급의 동양 최초 초고압 송전시설은 당시 세계 전력 사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1945년 꿈에 그리던 광복이 이루어졌지만 안타깝게도 남북이 갈라지게 되었죠. 당시 172만 2천 킬로와트에 달하던 우리나라 전력 생산은 거의 수력에 의존한 실정이었고 88.5%의 발전시설이 북한 지역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소규모의 수력과 영월, 당인리 등의 낡은 화력발전 설비가 전부였던 남한은 전기의 60% 정도를 북한에서 빌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적인 이유로 1948년 5월 14일 정오를 기해 남쪽에 대한 송전을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리고 맙니다. 결국 남쪽의 생산시설들은 문을 닫아야 했고 가정에는 격일제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극심한 전력난을 겪게 된 정부와 국민들은 한 나라의 경제에 전력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었죠. 6.25 전쟁으로 전력 생산시설도 50% 이상 파괴되어 전력 기근에 시달려 했습니다. 무너진 시설들을 재건하고 산업을 확대해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데 그 근간이 전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1년 2월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이 만들어졌고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발족되었습니다. 한국전력의 창립은 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다한 전력 손실, 낮은 노동 생산성, 수지 불균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전력 사업이 성장 궤도에 들어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전원 개발 사업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해 6차례에 걸친 전원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1962년 제1차 전원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었고 1991년까지 6차에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전원개발 사업과 함께 발전소들이 늘어나서 제한송전도 1964년 4월 1일을 기해 해제되었습니다. 전력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농어촌 산간벽지에도 전기가 공급됩니다. 사업 초기인 1965년 말 12%에 불과했던 농어촌 전화율은 1979년 97%, 1987년에 와서는 99.8%에 달해 명실공히 세계 제1의 전기 보급률을 자랑하게 됩니다. 한전이 설립된 이후 전력 생산 기술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했고 이렇게 늘어난 전력량은 1970년대 국가 경제가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력 산업을 이끄는 핵심 시설인 발전 설비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해방 전 일제는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화할 목적으로 전력 개발을 촉진했습니다. 이에 따라 1945년 해방 당시 한반도 전체의 발전 설비 역량은 172만 2천 킬로와트에 이르렀죠. 그러나 남한의 발전 설비는 19만 9천 킬로와트로 전체 발전 설비의 11.5%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낡은 화력 발전 설비였기 때문에 연간 평균 전력은 전국 발전 전력량의 4%에 머물렀죠. 1960년도에 이르러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민간 자본 유치가 필요해졌고 1967년 발전 설비와 송변전 설비의 건설 투자를 위한 민간 기업들이 설립됩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발전 설비도 대폭 증가합니다.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연평균 설비 증가율이 27.9%에 달할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1970년 중반 이후에는 대규모 발전소도 대폭 건설됩니다. 1970년대는 석탄과 수력 중심의 전력 산업이 석유로 전환되는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으로 석유 가격이 오르면서 탈석유 전원 개발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및 석탄 설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980년대에는 복합 화력 발전이 등장하면서 에너지 다원화 시대를 맞게 됩니다. 특히 1978년 4월 고리원자력 1호가 상업운전을 개시하면서 전력 산업 역사에 한 획을 그었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21번째 원자력 발전소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1980년에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총 전력 공급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원자력 발전은 늘어나서 1989년에는 원전 비중이 50%를 넘기도 했습니다. 2001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발전회사 분할. 성장을 거듭해오던 전력산업은 1999년에 발표된 전력산업 구조 개편 기본 계획에 따라 구조 개편에 들어갔습니다. 전력 산업을 발전 경쟁, 도매 경쟁, 소매 경쟁 단계로 구분하기 시작했죠. 2001년 4월에 이르러 한전의 발전 부문이 원자력 1개사, 수화력 5개사로 분리되고 전력거래소가 출범함으로써 구조 개편 정책의 제1단계인 발전 분할 및 경쟁 체제 구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전력은 발전 부문이 분리되면서 송변전, 배전 및 판매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로 변모하였죠. 발전 경쟁 단계에서는 공급 부문은 다수의 발전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으나 수요 부문은 한국전력이 대부분을 점유하는 체제입니다. 2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전력 구조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늘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다 같이 그 변화를 기대해 주세요.